안녕하세요. 만화금 미래다 제작자 박미자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66세에 새롭게 변화하는 학문을 배우고자 캠퍼스로 가서 68세에 대학원을 졸업하는 동안 만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삶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만학도들의 캠퍼스 생활을 통해 성장해가는 만학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졸업작품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오늘 요리 실습은 채끝 등심 스테이크 만들기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1인분씩 먹는 이제 채끝 등심보다는 오늘 이제 대형 연예 행사라든지 단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한 덩어리가 보통 한 30분 정도 나와요. 이 실로 다시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이런 야채를 깔아가지고 위에다 놓고 난 다음에 로스팅 될 거예요. 오븐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이제 칼은 보통 이제 숫돌로 가는데 그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방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해 부분이 약간 덜 얇은 부분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굉장히 두꺼워요. 지방이. 보실래요? 마음을 이제 느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줄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질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위를 없애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온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돌아볼까요? 자, 뒤도 모양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단단한 야채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당근, 그죠? 감자, 이게 좀 단단하죠? 야채인데도 좀 약간씩 뿌려주는 게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죠? 자, 여기 밑에 받쳤어요. 기름 안 세게. 자, 요게 온도예요, 온도계. 뭐, 벙어리가 말가라고 있죠? 중요하게. 막 키다니죠? 왜? 농도는 되잖아, 그죠? 이제 농도에 따라서 이물을 좀. 네, 이제. 자, 송살 겨자자. 아까운 거. 버섯이 혹시 더 있을까요? 버섯이요. 저 봉다리.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넘어가시고. 하나씩 더 넣어. 버섯 좀 주실 분. 맛있게 퍼졌다. 또 바뀌었어.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로스트 다 됐어요. 자. 이야. 스테이크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얇게 두 쪽을 줄게. 중간에 갈수록 이제 나오죠? 그죠? 손님 먼저. 손님 먼저. 네. 어디 석철 있어? 여기. 먼저. 짜장면 들고 가시. 그리고 자. 여기다 해도 되겠다. 맛이 없어? 아니야, 소스 해야지. 와, 맛있다. 소스야, 소스. 이거 소스 쳐라. 있잖아. 포스테이크 해서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그런 거 없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수업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대화도 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잘 지내고 확실히 문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요 하면서 요즘은 그런 걸 좋아하구나 하면서 저희도 옛 것을 알아가고 학생들도 요즘 것을 알아가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소통이 되니까 원활하게 좋았어요. 학생들이랑 다 같이 수업 들을 때보다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데 실수를 할까봐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 편하게 수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만학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집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좋았어요. 저는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게 이제 제가 환갑이 된 나이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것으로서 뭐 어떤 지위나 뭐 특별한 역할을 한다든가 공식적인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 다만 나이가 오히려 들어갈수록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뭔가 나눔 같은 걸 좀 하고 싶었었어요. 이제 마침 제 전공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문학 치료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걸 이제 막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 퇴직하고 바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요즘은 홈페이지 뭐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고 이건 뭐 소상공인이 직접 그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제작하니까 뭐 몇 천만 원씩 하니까 그렇게 할 여력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이게 사업에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방통대를 선택하게 된 게 지역적으로 이제 위치가 이제 제가 사는 곳하고 가깝고 평소에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학과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농업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대학 졸업한 지 한 30년 만에 이제 교육학과 통대 교육학과를 편입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농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고 지금 4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학교로 가면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활력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기 대학원에는 왜 오게 됐는데? 저는 우리 가정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랑하고 주말 부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오면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 생각 든 게 집 앞에 있는 그러면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그 크게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된 도화선은 그 당시에 또 엄마가 아프셔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알아보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이제 20대, 30대부터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 현실과 괴리감을 느껴지는 그런 찰나에 이런 공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했던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이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에 와가지고 이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게 뭐 저도 뭐 많은 일에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인연에 어떤 인연이냐 학문에서 만나서 그러는가 나쁜 점보다 즐거운 점 또한 뭐 이래 그들과의 어울리면서 또 다른 학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어울리면서 또 교수님과의 유대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좋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짧다는 거. 학교에 이렇게 테두리에 갇혀 있을 때는 뭔가 정말 막 할 욕구가 생기는데 이제 졸업을 두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세계에 물론 날개를 펼치겠지만 저는 아쉬움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학업을 하게 되면은 요즘 세상이 학문이라든지 그 과학의 발달이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에 이제 적응하려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사실은 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 이런 생각도 그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부딪혀 가지고 뭔가 그 영상을 한 편을 제작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그 숙달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은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 와서 제 생활에 달라졌다 그러면 좀 새로운 다른 세계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의 안에 울타리에서는 정말 이제 밖에 다른 일반인들하고 대화가 학습에 관한 거라든가 학문에 관한 이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새롭게 많이 느끼고 또한 또 좀 성격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좀 권위적인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물론 저보다 좀 많은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동등한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낮은 자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원을 했을 때는 어떤 사각의 틀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 센터나 방송통신대학이나 그다음에 각 대학의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이쪽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해서 그 틀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다가 이제 그 사회와 나의 어떤 그런 경계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접하는 분들도 이제 계층들도 상당히 많이 다양해졌고 생각하는 폭도 상당히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전공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교수님이 발표를 하거나 하면 피드백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주셨었는데 그 선생님 수업 때 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나중에 수업 마칠 때쯤에 아마 그 선생님도 엄격결에 한 번 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일어서시면서 이 손박수를 슬쩍 몇 번을 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신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부족했는데 저절로 나오는 저 손박수는 저만 받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공부를 할 수 있나 보다 이제 그런 뿌듯함이 좀 있었고 이제 좋은 성적 받았을 때 전부 다 네. 그럴 때 기분 좋죠 뭐. 사실 이제 학원 생활을 하고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애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학원 수업 12시 반까지 했을 경우에 이제 집에 오면 1시, 2시. 그러면 이제 오전 시간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그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을 다른 일들을 조금씩 바꿔지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어떤 거는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생활 습관들도 바뀌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금은 좀 더 여유로워졌던 거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핸드폰이라든지 그 IT 영상기기 이런 거에 조금 접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막히는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몰라도 한 30%만 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씩 이래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대입 논술 지도를 한 5년 이상 했었었고, 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의 그 발달과 성장 과정에 맞춰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논술, 뭐 사고력 이런 공부도 같이 이제 지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렇게 IT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촉하고 그것을 뭘 제출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전에는 없던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냥 온라인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지는 않지만 뒤처지지는 않는 정도로 해낼 수 있어서 다행히 이제 그거는 잘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시작할 때 보니까 학사 일정이라든가 거기서 얻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재빠르게 대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 그건 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하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생각을 뭐 바꾸고 안 바꾸고 떠나서 환경에 처하니까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저를 반기는지 제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젊은 애들한테 아마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학생들이 더 배려를 해주고, 제가 왜냐면 학교 공부를 40년 동안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미디어 뭐 AI 해가지고 제가 그 경쟁적인 학습을 따라간다는 건 좀 그러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쉽고 또 접하니까 하게 돼 있고. 아무래도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차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게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물론이고, 그때는 해야만 하는 부분이었었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대학교에 가서는 사실은 좀 그때 주어지는 그 공부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생각을 못하기도 하고, 그때 저희 때는 또 시대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서 공부만 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기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이미 깨닫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고, 능력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시작하니까 훨씬 공부하는 이 시간이 좀 소중하죠.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초, 중, 고, 대학까지 자기 의도치 않은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는데, 이 만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더 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20대 때 배웠던 공부는 어찌 보면 허위,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옷이 이쁜지 안 이쁜지 멋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 만학은 내면의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부,
내 삶에 하나의 점을 찍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과정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잘 버무려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문학 치료라고 하는 공부에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조금 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방법을 제가 좀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구하든지 해서 그런 작은 규모로 이제 문학 치료반을 한 번씩 열고 싶은데, 대상은 누구를 하고 싶냐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또는 온전한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계속 보냈던 분들, 또 자립청소년들, 이제 이런 분들을 특히 좀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국어 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학생들하고 국어를 수업한 지는 지금 한 30년 가까이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제 2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서 지금 하는 공부에 상당히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막걸리, 아까 말씀드린 막걸리 공방이나 공방. 예, 그거나 그다음 촬영료 쪽에 이제 방송 쪽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혼자서라도 한번 쭉 해보고, 이게 또 방송 촬영 기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 특히 만학도에게요. 아무래도 시작하기 전에 그 전공 과목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조금 살펴보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반 능력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짜고짜 와서 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손으로 직접 써서 레포트를 제출하고 그러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T 역량은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은 앞으로 학업과 상관없이도 필요한 능력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년에 무슨 쓸쓸함이라든지 외로움이 이제 더하실 텐데, 뭐 이런 취미 아닌 뭐 공부 쪽으로도 많은 자기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학문이라든가 이런 배움을 끊어놓지 않는다 하면 좀 더 자기 생활에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으로 해서 얻는다는 것보다 제 정신세계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내 나이에 이런 것보다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 가서 함께 뭐 이렇게 숨 쉬다 보면 자기의 어떤 변화가, 자기의 어떤 이정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공부는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알아나간다는 거는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배우는 게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배우는 걸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만학이 노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긍정적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계속적인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보다 훨씬 더 인지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 건망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데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만학을 하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풍성하고 정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만학을 통해서 모르는 새로운 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가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인생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리고 관계를 넓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학의 부정적인 영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신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히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더더욱이나 신체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 것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심하게 된다면 결국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학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새로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으니 자기의 건강의 상태 그리고 신체 상태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방법을 잘 조절해 가면서 하신다면 아주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진을 배우신 거예요? 저 사진 공부를 합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죠. 학업하고 같이 하면 안 힘드세요? 근데 내가 재밌어 하는 거는 피곤한 줄 모르고 하는데 그 동영상을 계속 영상을 하다가 지금은 사진을 이제 다시 사진을 하고 싶어서 사진을 배우고 있는데